이제 에크모를 운영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에크모라는 치료의 이제 특성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24시간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도 원내에서 사실 정재순 교수님의 에크모 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덕에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성공적인 에크모 센터 또는 이제 에크모 센터를 잘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갖추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이제 엘소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에크모 팀이라고 하는 것은 캐뉼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카디악 서전을 비롯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베스큘라 서전 및 카디오토라식 ICU를 담당하는 마취과 의사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네. 캐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론 최근에는 인텐시브, 요번 제가 지난 주말에 갔다 왔던 방콕 ECPR 심포지엄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누가 하는 거냐,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쨌든 캐뉼레이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술기 안전성. 술기 안전성.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틸레이터를 비롯한 ICU에 대한 약물을 관리할 수 있는 ICU 인텐시비스트가 당연히 필요하고. 중환자 관리.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에크모만 잘 관리할 수 있는 에크모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퍼퓨저니스트는 꼭 아니어도 간호사 중에 이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퍼퓨저니스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침 저녁 체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펙션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최근에 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재활. 네. 재활. 거의 토탈 케어네요. 토탈 케어죠. 네. 토탈 ICU 케어 거기에 같습니다. 이제 이머전시 피지션, ECPR을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세계 에크모 학회나 할 때 항상 이슈인데, 세션 중에 ECPR을 너희 병원이 세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ECPR을 우리 병원 해볼 거야.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굉장히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집니다. 그 병원이 ECPR을 하는 병원이다 아니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ECPR까지 세팅을 할 거다. 그러면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에크모 세트 키트가 2개가 세팅돼 있고 끌고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캐뉼레이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캐뉼레이션을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을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ECPR까지 할 거냐 아니다. 그다음에 소화를 할 거냐, 소화까지 우리가 커버를 할 거냐 아니할 거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소화 전문가라든지 소화 이런 캐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또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정규적인 교육. 아직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도 아마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강제로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멕시코는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에크모를 보는 간호사, 피지션, 모든 에크모 담당 스태프가 3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 에크모 치료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되게 돼요. 이미 멕시코만 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칠레 그런 거는 아직 우리는 시도도 참 못하고 있죠. 저는 약간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답변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으로 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의 의지,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 그리고 의료진의 팀워크, 그리고 자질 관리, 질 관리, 이런 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해외에 자주 나가시고 실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해외 석학들과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데, 그러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국내 에크모 치료 환경에서 좀 잘하는 건 이거 같다, 내지는 우리가 조금 아쉬워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 이거 같다,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ECPR은 뭐 처음에 제가 ECPR 발표를 미국 엘소에서 가서 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병원 근처에 전문의를 대기시켜야 되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병원 옆에 뭐 저처럼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흔치도 않고, 네. 병원에 대기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당직비를 엄청 많은 당직비를 줄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훨씬 빨리, 일본도 훨씬 많은 케이스를 저희 나라보다 많이 하지만 성적이 계속 안 좋았고, 하지만 RCT나 이런 건 훨씬 서양이 많이 먼저 해서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들은 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테믹하게 접근을 해서, 시작은 아시아에서 먼저 했지만 첫 번째 ECPR 케이스가 2008년도 란셋에 실렸던
대만 국립대에서 나왔던 논문이었거든요. 요번에도 같이 다톡 첸, 프로페서 첸과 만나고 왔지만 하지만 그거를 ICT를 해서 에비던스를 만든 건 다 미국과 네. 프라하와 네. 네덜란드 친구들이란 말이죠. 네.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래도 아직도 그 N수나 옆에서 붙어서 환자 근처에서 이렇게 아무런 당직비 못 받고 있다가서 에크모 환자를 살리는 건 이 CPR은 아시아에서 더 잘하는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재활,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재활이라든지 ARDS 치료는 사실 우리 이 호흡기 선생님들이 되게 잘 보시긴 하는데 병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네. 심장 쪽으로 보자면 저희가 엘바드, 듀러블 엘바드 같은 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경험이 아무래도 그 서양이나 유럽 국가보다는 아직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로서 보고 물론 워낙 저희 이 서전들의 실력들이 좋아서 금방 따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20회는 훨씬 성적이 좋은 거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물론 N수가 많아서 퍼센티지로 보면 떨어지지만 훨씬 N수는 만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 쪽으로는 확실히 약한 것 같고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내 에크모는 사실 흉부외과 선생님들, 심장혈관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갈아 넣은 에너지로 조금 강점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여러 이제 재원과 그리고 이제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고 그걸로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되는 재활이라던가 또 연구, 그다음에 데이터의 이제 수집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에크모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새 핫한 인공지능, AI 또는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에크모 치료에 어떻게 적용이 되거나 접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흉부외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중환자학과 선생님들, 특히 호흡기 선생님들, 카디올로지 선생님들도 뭐 굉장히 많이 뭐 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거 아실 거고요. AI 이제 데이터 결국은 뭐 벤틸레이터는 이미 예북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저도 과제를 내보기도 했었지만 결국 우리가 에크모에서 계속 뭐 채터링이 생긴다든지 환자의 상태가 변하면 결국 현재 시스템은 그거를 간호사 보고 있던 간호사나 의료진이 노티를 받아서 전문가가 옆에 있거나 없으면 전화로 또는 내려가서 그 에크모 모드를 바꿔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센싱을 받아서 네. 자동으로 모드가 바뀌어지는 형태로 이미 몇몇 기계가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블러드 가스를 실시간으로 다 뭔가- 체크가 되죠. 이미 그런 장비가 나와 있어요. 네. 예, 나와 있고 실시간으로 블러드 스트리밍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 큐벳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CO2, O2, 헤모글로빈 네. 네. 정도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얘가 센스가면 이제 더 된다면 현재 환자 모니터에서 바이탈 사인까지 연동이 된다면 근데 블러드 프레셔, 세츄레이션, 하트레이트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플로우를 낮춘다든지 RPM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 않을까 그런 연구는 네. 이미 진행이 다 되고 있고 아. 저도 뭐 과제를 하나 내서 네. 뭐 요번에 하나 낼 거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여러 회사들 이미 다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네.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결국 EMR 연동, 그 다음에 그게 장치에 연동이 돼서 에크모를 우리가 옆에서 결국 인력은 계속 부족할 거고 옆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붙어 있지 않아도 안전하게 환자가 또 갑자기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 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피가 난다든지 뭐 디스커넥이 됐을 때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작하는 판단, 의료진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고 캐뉼레이션 잘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에크모를 적용하는 기간 중에 이 중환자를 잘 관리하는 건 의료진의 몫이지만 이 에크모와 관련된 어떤 테크니컬한 이슈들은 기계가 저절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거에 면에서 그다음에 디캐뉼레이션 네. 이제 에코 위닝이 됐을 때 알아서 이제 스텝 다운을 해준 그 벤틸레이터는 네, 네. 이미 그런 게 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에크모도 플로어를 점점 낮춰주고 네. 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T를 꽂고 있다면 T의 소견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로우를 낮춰보고 뭐 이런 네. 것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네네. 많은 분야로 보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에크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응급진료 중환자학에서 조금 더 어떤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굵은 간이 들어가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블리딩이 나거나 인펙션이 되거나 늘 때 이제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게 문제니까 조금 더 작은 간이 들어가서도 충분한 플로우를 낼 수 있다면 그다음에 뭐 꼭 흉부외과 의사가 아니어도 넣을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개발되는 캐뉼라가 나온다면 말씀대로 넣는 건 더 쉽게 넣게 돼야 될 거고 전문가가 꼭 아니어도 뭐 CDSS라고 하죠. 아니어도 판단은 기본적인 판단 누구나 할 수 있게 조정은 가능하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전문가가 판단해야 네. 된다고 하였지만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된다면 그게 AI에 도움이 됐던 어떤 도움이 됐던 그러면 앞으로 중환자 치료에서는 쉽게 판단해서 넣고 쉽게 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환자가 나빠질 사인이 보인다면 ARDS 특히 또 카디오적인 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리 인터벤션이 이제 좋은 걸로 대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환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사실 제가 강의에 많이 쓰는데 이 에크모 extracorporeal circulation 결국 체외로 뺐다가 피를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하는 CRRT도 그거에 네. 하지만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나와 있지만 extra corporeal 자궁이죠. 체외 네. 자궁이죠. artificial placenta나 artificial womb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더 나아가면 뭐냐면 artificial organ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장기를 바깥에 꺼내서 에크모를 산소랑 영양분과 펌프를 돌리면 네. 장기가 거기서 크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식만 하면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꿈이죠. 그러니까 네. 오간 뱅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사실 이제 항상 에크모 쪽뿐만 아니라 인공 장기 네. 그런 관련 학회에 가면 항상 이제 마지막 섹션에 우리의 꿈은 저기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 다 모이죠. 결국 몸 바깥에 어떤 걸 꺼내서 순환을 돌리고 나중에 다시 몸에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지금 현재 이식도 마찬가지죠. 꺼내기 전에 물론 퍼퓨전을 해놨다가 넣는 거긴 하지만 예,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 에크모라는 거가 어떻게 가장 프리미엄한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라면 가장 미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도 모든 환경을 맞춰줄 수 있으면 거기서 아기도 클 수 있는 거고 영화에서 보면 옛날에 이렇게 막 수십만 개의 아기가 자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실현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임상 방법 적용을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제 몸 밖으로 뭔가를 빼서 장기도 키우고 환자들을 살리는 먼 미래 이제 기술 개발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긴 시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수님 이제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도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이 임상과 소속의 의사로서 여러 차례 이사도 맡으시고 학회에서도 큰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에크모 관련 진료 또는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중환자실 진료에 어떤 점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지 또는 학회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정리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수가 얼마 없고요. 네. 예, 올해 6명 전문의가 작년에 6명, 올해가 10명인가요? 네. 전국에. 그 중에 중환자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수가 너무 작으니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되면 이제 그 중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법인데 그래서 뭐 중환자의학회에서는 사실 이제 6개 기본 큰 진료과가 있긴 한데 조금 뭐 그거 좀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 그 외에도 여러 다른 과에서도 뭐 하고 싶다는 얼마 전에 재활의학과였나요? 네, 저희 예, 저희 병원 그런 재활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예, 중환자의학을 하고 싶다고 중환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저희과 인원들을 중환자학회를 좀 끌어들이려고 제가 조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뭐
원하는 질문은 다 해드렸나요? 네,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중환자학회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미터 엑스퍼트 자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